근데 이분들도 굉장히 고민했던 게 있는데 후계자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상당히 문제였다는 거죠. 뭔가 하면 이제 강희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청나라에서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냥 회의해가지고 황제가 죽었다. 그럼 다음엔 누구 할까 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정하자. 말하자면 처음에 나왔던 칼리프처럼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희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옛날에 아주 만주족의 조그만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말하자면 이게 황제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자리가 되는데 뭐 몇 억이나 되는 중국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런 막중한 자리가 됐는데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 부응하려 국궁진체를 하면서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그걸 내가 죽고 나면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계승하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식을 채용을 해가지고 태자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여기서는 세자가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래서 아들도 반드시 맏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세자라고 해서 꼭 맏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은 사람,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네가 다음에 왕을 한다. 그런데 이제부터 네가 가르쳐주겠다.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제부터 가르쳐줄 테니까 잘 배워라.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나라를 계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치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배워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자와 태자는 준비된 왕이라고 하고 차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황제가 보통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잘 이렇게 정치할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신하든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고 가뭄이 들었으면 홍수가 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생전에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선배한테 말하자면 가르침을 받고 나서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왕위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 처음에는 그냥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하지 않고 그런 기간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태자와 세자를 정해놓는 제도를 중국과 한국에서는 도입을 했던 거죠.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되더라 이겁니다. 태자를 윤익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태자로 정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좀 아까 그 순임금의 아들 상균처럼 약간 좀 그랬던 겁니다. 내가 다음에 왕이네. 어우 좋아라. 그럼 지금부터 조금 있으면 내 세상이 될 건데 좀 놀아도 되겠지? 해가지고 막 놉니다. 벌써 폭군티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지저분한 짓도 다 하고 다니고 내가 태자인데 너희가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다 바쳐. 이리 가져와. 하는 식으로 많이 좀 엄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태자이긴 한데 황제보다는 못하지. 그러니까 황제 자리를 내가 빨리 좀 물려받을 수 없을까? 그래서 아빠를 그냥 확 죽여버릴까? 거의 그런 생각까지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강희제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이 나라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놨는데 어디서 저런 천둥벌거숭이 같은 놈을 내가 태저로 앉혀놔가지고 이 나라를 다 말아먹게 생겼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조 같았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주주 속에 넣어서 죽였겠습니다만 강희제는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그냥 폐태자를 해버립니다. 너 이제부터 태자 아니야. 넌 그냥 왕자야. 해가지고 폐태자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자들 중에서 새로 태자 뽑을 테니까 잘해봐 그랬더니 또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가장 강한 놈, 가장 센 놈, 가장 훌륭한 놈이 다음에 왕해라.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할 거야 해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강희제가 또 열받아가지고 그냥 윤익 다시 원래대로 해가지고 윤익 다시 태자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년 만에 다시 태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고생을 했으니까 한번 뗀소리를 맞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똑같네. 또 난리치고 다니네요. 또 한 번 또 패자 해버립니다. 두 번 태자가 되고 두 번 패태자가 된 아주 역사상의 유일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아예 그냥 태자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냥 다 없었던 걸로 해버려가지고 태자 제도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밀건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생전에 누구를 태자로 하겠다 점 찍어 그러니까 누굴 다음 왕으로 하겠다 점 찍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걸 얘기를 안 해요. 태자 제도처럼 네가 이제부터 태자다 공부 잘해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중에 하나 뽑아놨어. 누군지는 안 알려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왕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날까? 젤까? 생각하겠죠. 그래서 잘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척, 덕망이 높은 척,
그 정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 그렇게 열심히들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해가지고는 뭐 속으로 진짜 정해놓은 건지 안 정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해놨다 누군지는 안 가르쳐 준다 하면서 계속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숨이 넘어갈 때는 누굴 계승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옥자 뒤에다가 여기다가 몰래 누구 이렇게 적어가지고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서 그걸 열어보면은 거기에 누구 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그 전까지 절대 열어보지 마라 해가지고 해놓습니다. 밀건법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제 넣어놓고 그 다음에 꺼내봐라 죽은 다음에 그런 거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또 그래가지고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옹정제라는 사람이 이 실제로 광희제를 계승해서 다음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4번째 왕자였습니다. 왕을 그 아들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광희제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 다음 말은 모르겠고 어쨌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왕자를 많이 낳았다 그럽니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4번째 왕자가 옹정제인데 이제 몰래 가가지고 썩 뽑아봤다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 두근두근 하면서 봤더니만은 제4왕자라고 써 있질 않고 14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14번째 왕자가 한테 계승을 해라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졌죠. 어째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부왕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세상에 이럴 수가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무도 못 봤지. 원래 나도 못 본 게 돼 있지. 그러니까 원래 죽은 다음에 공개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가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십자를 고쳐가지고 제4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14왕자였는데 원래는 여기다 가피를 해서 제4왕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죠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제4왕자라고 써 있으니까 옹정제네 해가지고 계승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도 말하자면은 위대한 왕이었고 그랬는데 이 세자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문종이란 분이 계승을 하는 게 되죠. 근데 이분이 문종이라는 분이 굉장히 세종을 닮은 분이었고 굉장히 머리도 뛰어나시고 덕망도 있으셨어요. 다 좋은데 체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냥 비실했던 거죠. 그래서 얘한테 계승을 해가지고 이거 잘 하겠나. 왕이란 자리가 굉장히 체력 소모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얘가 지금도 병약한 녀석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래도 맏아들한테 물려줘야지 하고 결국 세자를 문종한테 주고 결국은 그 동생들이었던 수양대군은 찬밥이 됩니다. 수양대군도 굉장히 뛰어났는데 문종만큼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꽤 뛰어난 사람인데 야심도 만만했는데 형님한테 넘어갔단 말이죠. 할 수 없이 참았죠 거기까지는. 제도가 그런 거고 형님이 뛰어난 것도 인정을 하니까. 근데 문종이 워낙 병약하다 보니까 몇 년 못 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살 안 되는 단종한테 넘어갔죠. 아들한테. 그러니까 수양대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니지. 원래는 이제 문종 형님이 나보다 좀 뛰어나기도 하고 맏아들이기도 했으니까 계승 드린 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 어린애가 뭐 한다고 이 막중한 왕의 자리에 앉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조카를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자신이 세조가 됩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죠. 사유신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부왕을 이렇게 모욕하고 형의 조카를 이렇게 죽이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죠. 그 과정에서 탄압을 하느라고 세종께서 만든 집현전도 다 때려부시고 한글 같은 것도 한글로 수양대군 바보 미친놈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안 된다 싶으니까 한글 배우지 말라고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 세조도 나름대로 업적을 세웠습니다만 세종께서 세우신 그런 업적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다 망쳐버립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승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처음부터 수양대군한테 문종 말고 너무 병약하니까 수양대군한테 계승시켰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잘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맏아들이라는 거 적장자한테 계승을 해야 된다. 그게 아마 계속 걸리셨나 봐요, 세종께서. 그래서 계속 하다가 문종 이렇게 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문종이 일찍 죽고 단종은 자기 삼촌의 손에 죽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양대군 하는 꼴 보니까 나도 왕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안평대군이라는 금성대군도 일어나서 나가 왕 될 거야 하니까 수양대군의 그 세조가 그들을 또 죽여버리고 마지막 형제끼리 서로 그 골육상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을 노출해버렸다. 세종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그 후계자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어려웠고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후계자 문제를 요것만 하고 끝내겠는데요.